안녕하십니까, 전학관입니다. 드디어 그 난해한 미네랄의 기능이 끝나가고 있네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통 말한다 그러면 일가이온인 나트륨, 칼륨, 염소를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더 생리적으로 중요한 이가이온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네랄 하면 나트륨과 염소가 중요한데, 바닷물에, 생명은 바다에 태어났고, 바다에 제일 많은 게 염소, 그 다음에 소디움,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대부분은 그냥 물이죠. 물 중에서 이만큼 염이 들어있는데 34%, 3.4%, 1kg 중에 3.4% 정도, 3.5%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절반 넘게, 중량의 절반 넘게 들어있는 것은 Cl, 염소고요. 나트륨이 들어있고. 이게 결국 4분의 3인 거죠. 4분의 3인 거고. 그 다음에 황,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산,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칼륨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일가이온입니다. 일가이온.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물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40리터가 들어있는데 40리터 중에서 세포 안에가 25리터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우리 몸에 30조 개가 넘게 세포가 들어있는데,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 절반 이상은 세포 안에 들어있고, 혈액에 많은 것 들어있지만 5리터밖에 안 됩니다. 5리터 중에 절반은 적혈구고 3리터 정도가 실제로 액체인 거죠. 피액. 이게 이제 5리터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세포 사이에 여기에 있는 게 15리터. 생각보다 많죠. 세포 사이액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물이 혈관에 들어와야 되고, 혈관에 있는 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식물보다 이쪽이 삼투압이 높아야지 혈액으로 올 것이고, 세포의 농도가 얘보다 진해야지 얘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물이 흡수되려면 삼투압이 있어야 되는데, 식물이건 동물이건 간에, 식물 같은 경우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서 만약에 주변에 염이 높다 그러면, 소금이 있거나 뭐가 염이 높다 그러면 물이 빨려 나가서 쪼그라들어 버리겠죠. 세포벽으로 버티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물이 고갈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식물 세포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물이에요. 끊임없이 흡수하고 있지만, 우리는 칼슘을 뼈로 보관한 것처럼 얘는 물을 끊임없이 흡수하고 세포 안에다 물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삼투압이 높으면 이제 물이 안에 들어올 텐데 빵 터지진 않아요. 여기 단단한 세포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적혈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높으면 찌그러들 거고 많으면 빵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삼투압 자체가 있어야 물이 흡수된다.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주사를 주죠. 주사를 주면은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핵심적인 것은 포도당하고 NaCl을 주는 거죠. 칼륨 양은 작습니다. 실제로 투석을 한다 그럴 때도 이렇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 많지 않죠.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소금인 거고, 전해질과 포도당만 주거나, 포도당을 많이 주거나, 물론 소금을 많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급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당 떨어졌다 그럴 때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고, 아니면 10%짜리, 5%짜리 거기에다가 소금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세포가 있다 그러면 물이 아무데나 들고 다니는 게, 여기에 CO2, 산소, 질소 이 정도나 되는 거, 그다음에 지용성인 것들이나 이렇게 통과하는 거지, 알코올도 통과하는 거고요. 이온은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이온 농도를 높게 하면 여기에 중간에 물 통로가 있습니다. 물 통로에는 왔다 갔다 물을 하는데 초당 30억 개의 물 분자가 왔다 갈 정도로 고속으로 물이 통과하는 거죠. 양이 많지 않은데, 결국 물을 펌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트륨 펌프라든가 이런 펌프를 이용해서 이쪽에 소금 농도를 조정해주면 고농도면 물이 동시에 딸려 들어가고, 이쪽으로 해주면 이쪽에 물이 딸려 나가는 그런 식으로 물을 흡수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라 틀린 이야기고, 소금을 작게 먹어라 맞지만,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틀린 이야기죠.
소금이 없으면 물 흡수가 안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삼투압, 그러니까 혈액보다 이렇게 우리 음식물보다 높은 삼투압이 필요한 거고, 혈관보다 약간 더 높은 삼투압이 세포 안에 필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쭉 빨려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이제 삼투압이 여기죠. 혈관보다 세포가 이만큼 더 높아야 되겠죠. 높으면 세포 안에 보관하려면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아까 이온끼리 서로 돌덩이가 돼버리는 칼슘이 있으면 바로 탄산칼슘, 항산칼슘. 마구 이제 칼슘끼리 만나갖고 플러스만 만나서 날게 된다고요. 근데 잘 반응이 일어난 간수 성분, 마그네슘 하고 칼륨, 그다음에 인성분을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이게 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때 꼭 맞춰야 될 게 플러스 양하고 마이너스 양. 그러니까 염소는 특별하게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이쪽에 마이너스를 막아줄, 페퍼밖에 해주는 가장 쉬운 거니까, 우리가 CO2로 만들어지는 음이온, 염소의 음이온으로 이쪽 플러스 부분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든 혈액이든 간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밸런스, 농도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지. 얘가 틀어지면 기본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칼륨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식물 같은 경우에 결국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온을 포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포집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칼륨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있으면 그 세포 안에 딱 보관하고 있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물을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체액 밸런스, 그다음에 이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무난하고 편안하고 쓰기 쉬운 게, 가장 쉬운 게 칼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도, 가장 일가하고 이가 치면 이가는 양쪽으로 붙잡기 때문에 뭔가를 경직시키는 힘이 있고, 일가 이온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일가니까 쉽게 통제가 돼요. 두 개를 붙잡지도 않고 가볍고. 결국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건 나트륨하고 칼륨인데, 칼륨은 다른 이온하고 반응성이 떨어지니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칼륨을 세포 안에 갖고 있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나트륨은 밖에 있다, 칼륨은 안에 있다. 이것이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예를 들면 나트륨이 들어온 것 같다 다시 꺼내야 된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을 교환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그중에 10%는 뇌에 쓰고 있는데, 뇌가 하는 게 860억 개 뇌세포가 하는 일이 나트륨을 집어넣었다 꺼냈다면서 전압차를 만들어서 펄스를 만드는 게 뇌의 활동이기 때문에, 뇌는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20%를 쓴다. 그 에너지의 절반은 실제로 이 펌프에 쓰는 거다. 이것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식물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소금을 먹는 이유는, 자, 바다에 사는, 바닷물에 사는 식물인 파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만들기 위해서 염소는 들어와요. 나트륨과 칼륨 중에서 바다에 별로 없는 칼륨을 있으면, 그래도 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 얘가 칼륨을 쫙 받아들이고 나트륨은 안으로 흡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 시포 식물이나 일부 중에만 나트륨을 쓰지 않아요. 그냥 칼륨으로 써요. 그러니까 바나나, 뭐 시금치, 뭘 먹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칼륨이 많아요. 칼륨이 많으니까 초식동물은 이런 걸 먹으면 칼륨이 다 해결이 돼요. 우리나라의 조상들도 사실은 칼륨을 많아서 문제가 됐죠. 요즘에는 이제 소금을 따로 많이 먹어서 소금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칼륨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칼륨만 지나치게 많으면 부정맥 옵니다. 부정맥 와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칼륨은 안에 가만히 갖고 있고, 나트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정한다.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 여과기잖아요. 여과기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혈관이 지나가면서 고압으로 이쪽에다 쫙 뿜어냅니다. 다 뿜어내면서 필요한 걸 재흡수하는데, 여기 신장의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나머지 결국 소변으로 나가는 거죠. 포도당을 제일 먼저 흡수하고 나트륨을 흡수합니다. 나트륨을 흡수하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 성분을 제거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소변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그러면 질소화합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미노산 자체가 여기 혈액에 좀 있는 거 부분을 조그만하니까 밀쳐 재흡수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것도 있고 단백질도 아주 소량을 좀 보냅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변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거죠. 아미노산과 이걸 많이 보내고 있는데 결국 혈액보다 소변에 농축되는 게 보통 10배, 20배, 60배, 120배, 600배 농축해서 질소화합물을 버려버리는 게 질소 폐기물을 버려버리는 게 소변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걸 버리는데 요걸 그 부분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을 통해서 다 조그만한 분자를 그러니까 지방하고 단백질 빼고 싹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재흡수하고 여기서 이런 것들은 재흡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쫙 버리는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혈액보다 소변의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소변으로부터 농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을 갖다가 염소 같은 경우는 근데 똑같이 소금인데 소금 중에 염소 부분은 혈액으로 많이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소금을 똑같이 먹었는데 소금이 염소가 더 많은 부분인데 걔는 잘 버려. 나트륨은 꼭 더 유지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칼륨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것은 칼륨이잖아요. 칼륨을 세포 안에 집어넣고 혈관에 있고 남아있는 것은 잘 버려버려야지 안 버리고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칼륨이 많이 들은 음식 피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칼슘 먹어라, 아니 칼륨 먹어라, 칼슘 먹어라 그러는데 칼륨 없는 음식이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는 것보단 칼륨 줄이기가 더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사구체를 통해서 막 쏟아낸 다음에 결국 재흡수를 해서 필요한 것만 재흡수해서 버리는 쪽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막을 통해서 혈액이 지나가면 혈액에서 당연히 적혈구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 나가고 있고요. 노폐물이나 작은 분자는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재흡수하는 기작이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석액에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농도가 같거나 이쪽이 많으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포도당 같은 경우는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넣고 그러면 이쪽에 칼륨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몸 세포에서 안전하게 잘 갖고 있는 거지만 혈관에 많으면 부정맥을 일으킨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형 집행할 때 쓰는 게 염화칼륨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유럽에서도 간호사가 환자를 죽일 때 쓰던 게 칼륨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미네랄 같은 경우는 독과 약의 경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무섭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방사선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이 거의 절반은 훨씬 넘죠. 이게 칼륨을 통한 거고 탄소를 통해서 25% 들어오고 있는 거죠. 100%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게 공기 중에 라돈으로 한 방사능 물질, 자연 방사능이 가장 많은데 음식을 통해서도 10%가 안 되는 게 섭취한다. 그 음식 중 같은 경우는 칼륨이 풍부한 것 중에서 칼륨의 일부가 방사성을 띠고 있는 칼륨이 있는 게 있어서 칼륨이 많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000개. 1kg, 그걸 1kg 먹으면 2,000개가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죠. 방사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절대로 안전합니다. 근데 아까 같이 말할 때 일방적으로 무슨 완벽하게 안전한 이런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하려는 거고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우리나라 식관에서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나트륨을 줄여라 하고 하는 게 보사부에 가장 많이 노력한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옛날보다 나트륨만 5g, 소금으로 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12g 정도 먹다가 이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10g 안 되게 되는 양을 우리가 먹고 있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양은 한 2g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g 정도까지 먹어도 상관없을 건데 우리는 필요한 양, 권장량보다 한 2배 정도는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금을 애타게 좋아하는 것은 우리 출신이 바다 출신이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게 나트륨이 꼭 필요한데 식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신경전달 물질 뇌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일 없이 그냥 갖고만 있으면 필요한 양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걸 뭘로 하고 있냐 그러면 칼륨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칼륨량을 먹지만 나트륨과 염소는 먹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먹어서 나트륨과 칼륨을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지 않아도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가 가능한데 NaCl만큼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별첨을 한다. 별도로 먹는다. 그 생각해보면 바다라고 하는 게 참 사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선 먹어보면 생선이 짜나요? 원래 바닷물이 막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생선이. 근데 실제로 우리 몸하고 똑같은 소금 농도를 갖고 있어요. 바다의 견골로리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바닷물을 들이켰다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계속 배출한 아가미로 바닷물을 흘려내보내지 그 아가미를 통해 소금을 배출하지 소금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미네랄인 인이 다 쓰고 없어요. 철도 없고. 그래서 어딜 가나 똑같은 우리 땅에 보면 어딜 가나 뭐가 많고 잡고 하는데 바닷물은 사막처럼 똑같이 소송이고 조성이 어딜 가나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금 같은 경우는 식품에서 짠맛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가이온인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짠맛을 부여하는데 얘도 상쾌한 짠맛인데 이거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나트륨만큼이 가장 건강에 좋고 맛있는 짠맛이고 얘는 쓴맛이 나는 찬맛이고 이것은 짠맛을 억제하는 보완하는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비딘과 세슘도 같은 일과입니다. 일과에서 세슘이 방사선 때문에 유명한데 얘도 생각보다 우리 몸에 흡착되지 않고 잘 배출되는 것이 일가이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짠맛이고 여기는 쓴맛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칼륨 맛은 좀 다르게 쓴맛이 온다라는 부분이고 식품에서는 여기에 나트륨 그러니까 MSG가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비누도 나트륨을 집어넣은 거고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나트륨이 반드시 분해돼 가지고 이쪽에 나머지 부분을 마이너스를 확실하게 띄게 만들어 가지고 물에 잘 녹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나트륨, 무슨 칼륨, 가정인 나트륨하고 하는 것은 용해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애들이 단백질의 물성을 바꿔줍니다. 아까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묵 만들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는 이유가 이 일가이온에 의해서 전하가 차전이 되면서 잘 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성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칼륨이 있는 만큼 탄산으로 있든가 이 염소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는데 전하를 맞춰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위산. 위산이 아니면 아까 탄산칼슘 안 녹는다 그랬잖아요. 칼슘량 같은 경우는 산이 돼야지 잘 녹습니다. 나쁜 점은 산을 계속 이빨에 들이키고 있으면 치아가 녹을 수 있겠죠. 손상이 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게 녹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칼슘제를 먹었을 때 위산이 있어야만이 잘 녹아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단백질 효소가 산성 조건일 때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산이 높으면 소화 잘 안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 다음에 세균이든 박테리아든 간에 얘가 죽게 되는 거죠, 유산에 의해서. 그럴 때 유산을 만들 때 결국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염소를 집어넣어서 HCl 상태로, 염산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 신경을 전달할 때 나트륨을 갖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건데 나트륨 채널을 열어서 나트륨이 쏙 들어가면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 이거 뽑아내는데 우리가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쓰고 있다. 뇌에서 10%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뇌에서 20% 쓰고 있는 것에 10%를 쓰고 있으니까 50%를 쓰고 있으니까 10%가 된 거죠. 이게 뽑아내는 데 쓴다. 그래야만이 전이차가 발생한다 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나트륨만 들어가서 흥분만 잘 일어나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 중에서 필요하면 염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흥분 70, 억제 30 이 조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의 신호물질은 가바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요건 그루탐산이고 가바지만 가바가 있어 아무리 있어봤자 염소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를 발생하고 억제하고 하는 것은 나트륨과 염소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중전하고 있을 때는 나트륨 중조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칼륨, 마그네슘, 인이다. 얘가 하고 있고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은 칼슘 들락날락 하고 있고 나트륨 들락날락 하고 있고 어쩌다 한번 염소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반드시 농도가 여기 음식보다 이쪽이 진해야 되고 그래야 무리가 흡수되고 이 혈액보다 세포 농도가 진해야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균형을 딱 맞춰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지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